몇몇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부터 시작할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양성자의 수 1개입니다.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수 1개죠. 수소는 1주기에 속합니다. 1주기이기 때문에 껍질 수는 1개죠. 그려볼게요. 양성자의 수가 1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껍질 수 1개입니다. 거기에 전자가 1개 있는 거죠. 이렇게 원자 모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헬륨 보겠습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따라서 양성자의 수 2개, 전자의 수도 2개입니다. 양성자, 원자 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헬륨 또한 1주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껍질 1개입니다. 이 1개의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찰 수 있어요. 탄소 보겠습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주기율표를 보면서 답하시면 돼요. 6번입니다. 6번. 따라서 양성자의 수도 6개, 전자의 수도 6개죠. 탄소는 2주기의 원소예요. 껍질이 2개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최대 찰 수 있는 전자의 수는 2개라고 했고요. 그럼 나머지 4개를 두 번째 껍질에 배열하면 되겠죠. 플루오린 해볼게요. 플루오린은 9번입니다. 따라서 양성자의 수 9개, 전자의 수도 9개죠. 2주기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자의 껍질은 2개를 그려주면 돼요.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를 배열을 하고요. 나머지 7개는 두 번째 껍질에 배열하게 되죠. 네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양성자의 수 10개이고요. 전자의 수도 10개입니다. 2주기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껍질 수 2개 그리면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8개는 두 번째 껍질에 넣게 됩니다. 두 번째 껍질에는요, 최대 8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네온은 두 번째 껍질에 최대치로 전자가 들어간 거죠.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고요. 따라서 양성자 12개, 전자 12개입니다. 마그네슘은 3주기에 속하는 원소예요. 따라서 껍질 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배치하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2개의 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2개의 나머지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배열하게 되죠. 같은 족이면 무슨 수가 같다라고 했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했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원자과 전자란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예요. 그냥 무조건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아니라
그 중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라는 거예요.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었죠. 이때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최대로 차 있게 되면 걔는 안정해요. 안정하다라는 것은 반응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고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 전자 배치 해본 아이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소 먼저 봅시다. 수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 1개예요. 헬륨은 2개일까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헬륨은 지금 현재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정하죠. 반응을 안 하죠.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탄소 가장 바깥 껍질에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4개 들어가 있으므로 화학 반응하겠죠. 4입니다. 플루오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7. 네온 볼게요. 네온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은 8개의 전자가 최대로 찰 수 있는 전자의 수고 8개가 차면 안정합니다. 네온 안정하죠?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수 0입니다.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까지 찰 수 있는데 2개 있으므로 원자과 전자수 2개죠. 전자 배치를 해보면 원자과 전자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주기율표만 보고 한번 전체적인 경향성을 예측해 볼게요. 1쪽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아까 수소는 해봤어요. 마지막 껍질에 하나 있었죠. 리튬 볼게요. 리튬은 전자가 총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넣고 그 다음 껍질에 1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1개. 즉 결론적으로 1쪽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1개입니다. 2쪽의 원소들은요. 2개예요. 13족의 원소들은 3개입니다. 14족 4개이고 15족 5개예요. 16족 6개, 17족 7개입니다. 마지막 18족 원소들은 어떨까요? 아까 헬륨 봤을 때 헬륨 총 전자 2개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다 찼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0이라고 했고요. 네온도 봤죠? 총 10개의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넣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었는데 8개 차면 안정하니까 원자과 전자수 0. 즉 18쪽의 원소들은요. 껍질에 전자가 다 차 있어요. 따라서 화학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자가 없습니다. 즉 0개인 거죠. 정리하자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1, 2, 3, 4, 5, 6, 7, 0의 순으로 가게 돼요. 이 원자과 전자라는 수와 최외곽 전자가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최외곽 전자 수는 단순히 가장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따라서 헬륨 같은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2개 들어가 있었으니까 2. 네온은 가장 바깥쪽에 8개 있었으니까 8.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 수가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은 최외곽 전자 수보다는 이 원자과 전자 수를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헷갈릴까봐 최외곽 전자의 의미를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